대법원 2026년 1월 8일 선고 2023도 8339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법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 및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개인정보 처리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헌을 종합해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 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6년 1월 8일 선고 2025도 13674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 등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실물 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 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그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의 성립을 기본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 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물 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급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 공급 품목, 단가, 수량 등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거래 일자와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 간의 선후 관계, 전후 세금 계산서의 발급 관계, 실제한 거래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 공급 품목, 단가, 수량 등 내용 사이의 동일, 유사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해당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바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또한 이때
구조재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 주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에 임하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4도 7611 판결 사건명 권리행사 방해 1.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등록 명의자,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 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3.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2조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민법 제263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민법 제265조. 이처럼 공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공유 관계에 의해 제약되나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 지분권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도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물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공유자의 소유임과 동시에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는 절도죄와 횡령죄, 재물은닉죄에서는 공유물이 해당 범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았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하거나 자기가 보관 중인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권을 침해하므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횡령 또는 은닉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이유에서 공유물에 대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지 공유물이 공유자인 범인의 소유로 평가될 여지가 없어 어느 때나 타인의 재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소유권 외 제한 물권이나 채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소유자가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건이나 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을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인인 공유자는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과 갑의 공동 명의. 피고인 1%, 갑 99%. 공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 중 일부를 갑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을 회사 앞으로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병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을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공유물인 자동차는 피고인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을 회사의 근저당권은 자동차 중 피고인 지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병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을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4도 11686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투자 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이때 투자 자문업자 등의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 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투자 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특정 증권을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면 구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증권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 등이 의도하였는지, 투자 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은 금전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 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4도 15728 판결 사건명 증거인멸교사 등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이때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피고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피고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 규정의 취지.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등이 제3조 제1항 서면의 발급,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등, 제10조 부당 반품의 금지, 제11조 감액 금지,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18조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제18조 위반 행위 등을 하면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30조에서 정한 위와 같은 각 위반 행위를 원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원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30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및 증거의 의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 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4.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4도 1598일 판결 사건명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 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소파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 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 소극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총포화약법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 도검 등의 제조, 판매, 임대, 운반, 소지, 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 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 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도검 등의 수입, 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하 소파 협정이라 한다. 소파 협정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9조 제3항 가목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5항 가목 그러나 앞서 본 총포화약법의 입법 목적과 총포, 도검의 수입에 관한 규정 취지가 관세 관련 규정의 취지, 즉 관세,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소파 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 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 비출 나이프, 권총 및 도검을 미국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부대 내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권총 및 도검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권총 및 도검은 각각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은 총포, 도검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해 같은 법령에 따른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도 11906 판결 사건명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등을 불문하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 방지법이라 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경쟁 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2004년 1월 20일 및 2019년 1월 8일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2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영업비밀의 사용에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직무의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은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할 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되어 사용되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과 제3자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18조의 2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에 착수해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도 14142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예비, 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 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 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완성되는 시점 확정 판결 후 최종 범죄 행위 시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류되지 않고 확정 판결 후인 최종 범죄 행위 시점에 완성된다. 3.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당초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 포괄일주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도 15768 판결 사건명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 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경우 그가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 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 한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 수익으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범죄 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의 범죄 행위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 수익 등의 수수에 범죄 행위에 관계된 범죄 수익 등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 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 수익 등의 은닉, 가장, 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 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 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도 16181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8조의 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도 17027 판결 사건명 사기 등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형벌법규가 고시 등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 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 한다. 고시 등 규정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 경위, 보호 목적,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차량 가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득 환산액 산정에서 일반 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공소사실 위반 행위 이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판결로서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한 사례.